자, 그럼 여러분들, 자, 세포, 다시 세포는 동물세포, 식물세포가 있고,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에는 공통적으로 핵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보솜. 근데 리보솜부터 이렇게 가야 되죠.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요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보솜에서 합성, 소포체에서 이동, 골지체에서 분비. 막으로 둘러싸서 분비한다. 뭐를? 단백질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이거는 동물세포, 식물세포 모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 세포막도 동물세포, 식물세포 다 있고,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에, 인지질 이중층에, 그 다음에 뭐가? 단백질이 들어있다. 여러분들 책에는 그냥 단백질이라고 나올 거고, 문제에서는 뭐 막단백질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저놈의 단백질은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고 유동적이다. 그래서 유동 모자이크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다음에 액포. 액포는 동물 세포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주로 식물 세포에서 발달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엽록체, 엽록체도 역시 식물 세포고요. 그다음에 세포벽, 세포벽은 식물 세포가 가지고 있다. 왜? 식물 세포는 뼈가 없으니까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왜? 자신의 몸을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벽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물질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거는 세포막인 거지 세포벽은 그냥 모양 유지만 할 뿐이에요. 다른 기능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놈의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확산과 삼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놈의 확산은요, 다시 둘로 나눠야 돼요. 인지질을 통해서 일어나는 확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통해서 일어나는 확산이 두 종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확산,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 용질, 얘기 좀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이 용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여기 소금이 있어요. 소금을 물 속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 거냐면 소금물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용어 좀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이게 용질이에요. 이름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물은 용매예요. 그래서 용질을 용매에 넣어서 녹였다. 소금물은 용액이에요. 요 정도는 상식이니까 좀 알아둡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어디 뭐 갔는데 사촌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면 형 아니면 누나 이게 뭐야? 그런데 아이씨 몰라 씨 그런 거 있잖아요. 꼬맹이를 갖고 왔고 뭐 소금을 넣었습니다. 뭐 농도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거 나오더만. 꼬맹이를 보니까 그거 하고 있더만 보니까. 그때 용질 용매 이런 거 이름 나오면 아이씨 뭐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알아둬요. 그래서 소금을 용질, 용매는 물, 여기서는 둘을 섞은 거를 용액이라고 한다는 거 정도는 알아둡시다. 자, 그럼 확산,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확산은요, 문제가 있어요. 저놈의 확산은 인지질을 통해서 일어나는 확산이 있고 단백질을 통해서 일어나는 확산이 있는데 선생님 저걸 구분해야 되나요? 안타깝게도 구분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면은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얘가 단순 확산이에요. 단순 확산. 자, 단순 확산은 이 많은 인지질층 있죠. 이 많은 인지질층에서 일어나요. 자, 인지질층에서 일어나는데 인지질 이중층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지나가는 애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기가 매우 작은 기체 분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보통 폐에서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죠. 이때 기체가 이동하는 통로는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지용성 물질, 여기 지용성이라고 나오는데 지용성이면요 기름에 녹는 애들 말하는 거예요. 기름에 녹는 물질을 지용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지용성 물질, 지질입자, 지용성이죠. 지질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게 통과하고요. 예시로 나오는 게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CO2와 O2의 교환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떻게 되어 있나 볼게요. 폐 안에서 폐포가 있으면 폐포 바깥쪽에는 산소가 많아요. 내가 들여 마셨죠, 산소를. 그럼 폐 속에 산소가 많아요. 그럼 이 많은 산소가 세포 속으로 고농도에서 저농도인 세포 안으로 들어가요. 인지질 이중증을 통해서, 확산을 통해서. 그러면 세포 내에는 호흡을 통해서 뭐가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CO2가 세포 내부가 고농도예요.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인 폐 밖으로 내보내지겠죠. 이때 일어나는 게 인지질 이중증을 통해서 일어나고, 이때 확산은 무조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누가 이동한다? 제일 중요한 건 용질이 이동한다. 용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막단백질을 이동한다.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촉진 확산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주로 뭐가 이동하느냐? 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할 거예요. 자, 주로 보시면 뭐라고 되냐? 전하를 띤 물질, 이온. 그 다음에 분자 크기가 비교적 큰 수용성 물질이라고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 포도당, 아미노산이라고 써 있죠. 고분자예요, 얘네들.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고분자예요. 얘네들이 이동을 해요. 커요, 얘네들은. 그래서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동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하나 뭐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확산이죠.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해요. 그런데 고농도하고 저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확산이 훨씬 더 잘 일어나요. 확산은. 농도 차이가 클수록 잘 일어나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약간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책을 어디로 넘기시냐? 여러분들 책을 쭉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로 가보시냐면요. 142페이지로 가보세요. 142페이지로 가보시면요. 142페이지 거기 보시면은요. 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동 확산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확산은 두 종류. 인지질막을 통해서 인지질을 통해서 이동한 것과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게 있는데, 인지질층은요. 농도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무조건 이동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거기 그래프에 뭐가 나와 있냐면 X축이 농도차, 여기가 농도차예요. 농도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Y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동 속도예요. 농도차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이동 속도는 커져요. 즉 이거는 어디를 통해서? 인지질막을 통한 거는 이렇게 돼요. 확산이. 그런데 요놈의 막단백질을 이용한 거는 좀 특이해요. 농도차예요. 그 다음에 이동 속도. 막단백질은요. 당연히 농도차가 많이 나면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속도가 그냥 그래요. 더 이상 안 빨라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막단백질은요. 이게 양이 정해져 있어요. 막단백질은, 자, 세포막은 전체가 다 인지질 이중층인데 거기에 일부만 막단백질이 껴있는 거죠. 그리고 저놈의 막단백질은요.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농도차 이상이 되면은 과부하가 걸려요, 얘가. 그래서 더 이상 얘가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 이상부터는 에라, 내가 최대 속도다, 여기까지가. 그러고 그냥 그 속도 이상은 나오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에서는 주로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프를 이거나 이거를 주고 그 특징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줘놓고는 이건 막단백질을 통한 이동이구나. 막단백질을 통한 이동이니까 포도당이라든가 아미노산이 이동하겠구나. 그 다음에 수용성이구나. 이렇게 그래프를 주면 이거 인지질이구나. 그러면서 얘는 농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동 속도는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이때는 주로 이동하는 게 기체겠구나, 지용성이겠구나,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투예요. 삼투. 확산은 여러분들이 잘 하는데 삼투는 조금 헷갈려 합니다. 어쨌거나요, 자연계는요, 농도가 고농도에 뭔가 모여 있으면 저농도 쪽으로 보내요. 뭐 하기 위해서?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동을 시켜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놈의 삼투는 뭐가 문제냐면, 지울게요, 여기는. 삼투는 뭐가 문제냐면 어떤 막이 있는데, 자, A라는 곳하고 B라는 곳을 두 개로 나눌게요. 그리고 여기에 막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 막이 삼투막이에요. 삼투막은 뭐냐면요, 이 막에 지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매우 작아요. 그래서 이 구멍이 작다 보니까 뭐는 이동할 수 있냐면 물은 이동할 수 있어요. 참고로 확산은 용질이 이동하는 거죠. 얘는 물이 이동하니까 여기는 용매가 이동해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가 고농도예요. 여기가 저농도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물질들은 입자가 커요. 고농도를 유지하는 용질이. 용질이 입자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작은 구멍으로 확산이 되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야 되죠. 그런데 얘가 고농도인 건 맞는데 입자가 커서, 용질의 입자가 커서 여기를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연계는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거꾸로 저농도에 있던 물이 이동을 해요. 즉 누가 이동해요? 용매가 이동을 하는 거죠. 삼투는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뭘 통해서? 삼투막을 통해서. 얘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죠. 얘는 용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용매가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 뭐가? 물이. 물은 뭐다? 용매다.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이다.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왜? 삼투막의 구멍보다 용질이 너무 커요. 그래서 못 움직여요. 자, 그러면은 얘는요, 현상학적으로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가 조금 다른데 동물세포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농도가 다른 3개의 비커가 있어요. 자, 여기에 액체가 들어있겠죠. 자, 그런데 세포하고 농도가 똑같은 용액, 여기 등장액이라 그럴게요. 자, 여기는 딱 그냥 가운데. 자, 그 다음에 여기 A, B, C가 있는데 A는 고농도 용액이에요. 이거 고장액이라 그래요. 농도가 진해요. 진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세포보다 농도가 작아요. 저장액. 이에요, 여기가. 자, 여기다가 동물세포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여기다 먼저 집어넣을게요. 동물세포를 집어넣으면 동물세포의 세포막도 삼투막이에요, 일종의. 이렇게 되면 물이 들어오기도 해요. 물이 나가기도 해요. 등장액이니까 들어온 양하고 나간 양이 항상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세포는 뭐 크기가 커지지도 작아지도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자, 그런데 고장액 속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세포 내부가 저농도죠. 문제는 뭐냐면 삼투에서는 물이 이동을 하는데 어디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니까 여기 있던 물이, 세포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세포가 어떻게 되죠? 쭈글쭈글쭈글해지죠. 이렇게 쭈글쭈글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소금에다가 뭐 절여 놓죠. 이렇게 되면 세포에서 물이 저렇게 빠져나가요. 자, 그 다음에 저장액에다가 세포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세포 내부가 고농도죠. 그러면 물이 세포 내부로 들어가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겠죠. 물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물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 동물세포는요, 세포벽이 없죠. 세포막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얘가 어느 순간 찢어져요. 세포막이. 찢어지면서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동물세포였고 맨 오른쪽에 세포안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 해갖고 세포에서 빠져나가는 물이 양이 많아 왼쪽이구나. 세포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에다 집어넣으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 세포의 부피가 커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얘가 터져요. 적혈구가. 그래서 적혈구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거를 용혈작용이라고 그래요.
이름만 알아두세요. 용혈작용이에요. 동물세포에서만 일어나는데 동물세포는 저장액에다 집어넣으면 물이 들어와서 세포막이 찢어지면서 터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저장액에다 집어넣으면 그렇게 되고 고장액에다 집어넣으면 물이 빠져나가서 쭈글쭈글해진다. 등장액에서는 자 조심하세요. 등장액은 세포막을 통해서 물의 이동이 없냐? 그건 아니고 이동은 하는데 그 양이 같아서 그냥 모양이 유지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동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자, 그런데 이게 식물세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식물세포가 되면은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세포벽이 있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세포벽에 있던 게 세포막만 쭈글쭈글해져요. 물이 빠져나가서. 그럼 세포막하고 세포벽이 분리되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원형질 분리라 그래요. 식물세포에서는. 원형질 분리. 원형질 분리는 어디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식물세포에서만 일어나요. 쭈글쭈글해져서 세포막하고 세포벽이 분리되는 현상. 자, 그 다음에 등장액에서는 상관이 없죠. 등장액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액에다 집어넣으면 세포벽을 통해 세포막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죠. 그럼 여기는 세포막이 빵빵해져요. 그런데 빵빵해졌는데 세포벽이 딱 하고 버티고 있죠. 그래서 안으로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세포벽이 버티고 있어서. 대신 세포벽도 빵빵해지겠죠. 그래서 더 이상은 물은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 끝에 보면 식물세포에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 세포가 팽팽해진다. 하지만 더 이상 팽팽해진 상태를 유지하지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를 못하고요. 대신 거꾸로 고장액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세포벽하고 세포막하고 분리되는 원형질 분리 현상이 생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세포에서는 이거 용혈작용이 일어난다는 거. 식물세포에서는 여기 원형질 분리가 있다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이러한 현상은 왜 생긴다? 세포막만 있냐? 세포벽도 있냐의 차이예요. 됐죠? 자, 요렇게까지 하시면은 여러분들 얘기가 다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빠졌어요. 138페이지 맨 위로 가시면은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든 생명 시스템은요.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생명 시스템은요. 시작이 세포예요. 세포. 자, 세포가 뭘 이루고?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뭘 이루고?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마지막으로 뭘 이룬다? 개체를 이룬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다시 동물세포인 경우하고 식물세포인 경우를 좀 나누셔야 돼요. 동물세포는요, 세포예요. 세포 다음에 조직이에요. 조직 다음에 기관이에요. 여기까지 똑같거든요. 기관 다음에 바로 개체가 아니라 기관계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개체예요. 자, 그 다음에 식물세포는요. 세포 똑같아요. 조직 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조직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가 개체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위, 그러니까 식도, 위 이런 거 그다음에 무슨 뭐 십이지장, 장 이렇게 하고 쭉 소화되는 곳이죠. 이거를 우리는 동물세포죠. 동물세포에서는 이거 소화기관계라고 불러요. 소화기관계예요. 자, 그런데 식물세포에서는 이런 표현 나오죠. 잎에는요, 울타리 조직이 있고요, 관다발 조직이 있고요, 이런 조직계가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거 순서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포, 조직, 기관, 개체 해갖고 거기 설명 좀 나와 있거든요. 그거 근데 지금 얘기하면 또 헷갈려요. 어차피. 그래서 시험 때 전에는 한번 그거 좀 확인하셔서 간단하게 물어보니까 그거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몇 단원까지 얘기를 한 거냐면 요 단원이 여러분들 어디냐면 두 번째, 이게 총 4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통합과학의
첫 번째 단원은 별일 없으면은 중간고사 때 끝났죠. 뭐 물론 첫 번째 단원에 중간까지만 시험 범위 나간 학교도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하시는 게 두 번째 단원이에요. 두 번째 단원은 물리 파트, 지구과학 파트, 생물 파트로 되어 있고요. 지금 그 세 번째인 생물 파트를 먼저 한 거예요. 다음에 물리 파트하고 지구과학 파트가 남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은 뭐부터 할 생각하고 있냐면 물리 파트부터 먼저 나갈 생각이에요. 자, 근데 물리 파트가 왜냐하면 지금 타이밍이 한번 나갈 때가 되긴 된 거예요. 물리 타이밍. 자, 그런데 문제는 물리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중력과 역학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이렇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일부 학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까지는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운동량, 충격량 나오는 부분이 시험 범위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운동량, 충격량을 하려면 또 어차피 속도, 가속도가 또 나와요. 문제에서. 그러면 보나마나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여기를 시험 범위를 끊잖아요. 두 개를. 그러면 굳이 끊는다 그러면은 포물선 운동 나오는 거, 뭐 수평 방향으로 공을 던졌습니다. 몇 초 만에 떨어질까요? 이런 문제는 뺄 수 있어요. 그런데 운동량, 충격량 해야 되니까는 어차피 속도로 가는 물체가 뭐 가속해서 속도가 바뀌었네, 힘을 받았네, 어쨌네, 저쨌네 얘기하는 거. 그래서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 요 얘기는 어쩔 수 없이 또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해봐서 알겠지만 이 변별력 있는 파트가 그다지 없어요. 이 단원은. 그래서 물리 파트에서 변별력을 좀 갖게끔 하려고 노력들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물리 파트를 자기네가 중간고사 때 좀 쉬었다. 학교 시험이. 그러면 기말고사를 좀 어렵게 낼 거고 기말고사에서 어렵게 낼 만한 게 뭘까? 하면은 뭐 없지 뭐 여기 말고는 뭐 그다지. 그래서 또 물리 파트가 또 걸리적거리겠네요. 근데 물리 파트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통합과학 여러분들 이렇게 물리 파트가 좀 들어간 학교 시험 봐서 알겠지만은 분명히 통합과학은 여기까지가 선이었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는 여기 있어 선이. 좀 높아 생각보다. 쉽게 냈으면은 요 선에 걸치적거리게 냈을 거고 어렵게 낸 학교는 요 선을 넘어요. 심한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딱 수능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 문제 나왔던 거 재탕한 거거든. 근데 애들 보고 이거 풀으래. 애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 그치? 못 푸는 게 정상일 만한 문제들도 내기도 합디다. 그렇게 물리 파트는. 근데 그렇게 내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배운 건 똑같아요. 물리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요게 종이면은요. 요 한 페이지의 절반 정도 할애하잖아요. 그러면은 물리학 1에 배우는 내용을 여기다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내용이 없어요. 물리가. 정말 내용이 없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외울 게 없어요. 그다지. 왜요? 저처럼 못 외우는 저도 하잖아요. 그런데 물리 파트는 어렵게 내려고 맘먹으면 한두 끝도 없어요. 얘네는 답이 없어요. 근데 지구과학 파트하고 생명 파트는 뭐 내봤자 거기서 거기지 뭐. 특히 지구과학은 거기서 거기예요. 지구과학은. 이 생물 파트가 조금 지랄 맞은 게 맘먹고 내면 정말 어디서 숨은 그림 찾기 막 찾아서 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지간해서는 그렇게까지 잘 안 해요. 그러니까는 좀 조심 좀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저희 2단원에서 세 번째 파트는 끝났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요거 여러분들 그래서 O2 요거쯤 요 단원 좀 다 풀어 주시고요. 앞에 것까지.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요거 문제 줬었죠. 문제 줬었는데 요게 세 개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맨 앞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는 아마 안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좀 풀어 주시고 혜영이는 없지? 여기 선물. 지난 시간에 혹시 이거 안 받으신 분 있어요? 아니면 안 갖고 왔다. 괜찮아요. 뭐라고 안 할게요. 전 여러분들이 안 갖고 올 걸 예상해서 항상 많이 뽑아요. 안 갖고 왔다. 없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요. 오늘은 간단하게 물리 파트 기본만 좀 다시 한번 갈게요. 뭐 중간고사 때 조금 걸친 사람도 있긴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잘 몰라요. 걸쳐 있으면.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앞에 역학적 시스템 관련된 거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냥 뭐 일관적인 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물리 문제를 풀려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예요. 필요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물리 얘기만 오늘 할 거예요. 자, 처음에 물체가 움직인다. 그럼 물체가 움직이면 빠르냐 느리냐를 나타내는 단어가 속력이라는 단어가 있고 속도라는 단어가 있죠.
둘 다 시간이 변하는 거분에 위치가 변하는 거 표시하는 거 맞고 얘도 시간이 변하는 거분에 위치가 변하는 거 표시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단위는 위치에 변하니까 미터, 시간에 변하니까 세크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고 얘도 미터 퍼 세크로 표시하는 거 맞죠? 자, 근데 시간이 변하는 거는 시간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위치의 변화라는 게 단어가 두 개가 있죠. 거리라는 단어하고 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랑 다 방학 때 한번 했었어요. 자, 거리는 변이는 자, 근데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어떤 사람이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까지 갔다 다시 C라는 위치까지 왔다. 그럼 A에서 C까지 가는 동안 자, 여기서 여기까지 몇 미터 할까요? 100m 할까요?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20m 할게요. 그럼 A에서 C까지 가는 동안에 거리가 얼마니?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가는데 100m, 뒤로 백해서 20m 왔으니까 총 120m 갔어요. 그리고 거리에는 방향이 없으니까 어느 방향이란 표현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변이는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만 따지죠. 그것도 시작에서 끝방향으로 방향까지 표시해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몇 미터? 80m 이동했어요 라고 표시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속력은 뭘로? 거리로 표시를 했었고 속도는 변위로 표시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변위는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표시할 때도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도 꼭 좀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통합과학 할 때 치사하게 내는 경우가 뭐냐? 나중에 운동량에도 방향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어떤 물체가 이 방향으로 10m/s로 간다. 그 다음에 어떤 물체는 이 방향으로 10m/s로 간다. 단어가 좀 차이가 있는데 A라는 물체하고 B라는 물체 비교하세요. 그래놓고 둘의 속도의 크기는 같다. 이런 맞아요. 둘의 속력이 같다. 이런 또 맞아요. 근데 둘의 속도가 같다. 이러면은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둘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매칭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다르다라고 표시를 하시고 크기만 같다라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별건 아닌 것 같은데 더럽게 잘 틀려요. 그렇죠?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물체가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거 빠르기 느리기 표현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또 가속도라는 표현이 있었죠. 가속도는 시간이 변하는 거분에 뭐의 변화로 묘사했었죠? 속도의 변화로 나타냈었죠. 단위는 어떻게 하면 되죠? 속도가 세크분의 미터인데 다시 시간으로 한번 나눠주니까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쓰시면 될 거예요.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물리의 좋은 점 외울 게 없다. 물리의 단점 뭘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장단점이에요. 그래도 외울 게 별로 없는 게 좀 낫지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외우는 거 딱칠색이라서. 얼마 전에도 또 집사람하고 커피 마시러 갔는데 그거 이제 뭐지 그 주차장에서 나가야 되는데 차 번호를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가. 그래서 주차장에서 또 갔잖아 차번호를 보러. 그리고 차 번호 이렇게 확인하고 주차장에서 나와요. 차 번호를 기억을 못해요. 그 다음에 가끔 우리 집 번호키 헷갈리는 거 그거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은행 같은 데 가면 항상 본인 맞냐고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집 주소 쓸 때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해. 몇 동 몇 호인지도 헷갈려 죽겠는데. 여러분들 집에 갈 때 몇 동 몇 호인지 우리 집 몇 동 몇 호니까 들어가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습관적으로 누르고 습관적으로 가다가 습관적으로 꺾어서 습관적으로 문 열고 들어가죠. 그치? 그런데 그걸 갖고 쓰려니까 내가 못 쓰지. 가끔 그러고 있으면 저기 은행에서도 저기 신분증 잠시만 주세요. 왜요? 제 집 주소 좀 적게요. 가끔 그러거든요. 그러면 막 한참 쳐다봐 나를. 이 새끼 뭐지? 이런 눈빛으로. 그 다음에 가끔 헷갈리는 거. 내 이름. 이름이 진짜 헷갈려요. 저 어디 가서 누구 설교하다 안녕하세요. 저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보통.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내 이름을 내가 부를 일이 얼마나 있어. 가끔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고 말거든요. 가끔 헷갈려요. 입에서 안 떨어져 이게 잘. 자기 이름 부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딴 사람 이름은 불러도 내 이름이 잘 안 나와. 그런 거 좀 헷갈릴 때 있고. 그래도 주민번호는 안 까먹었어. 주민번호는 잘 알아. 그래도 내 핸드폰 번호는 알아. 참고로 우리 집사람 핸드폰 번호는 못 외워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럼 여기 됐고 가속도 뭐를 외워 이거를.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건데 그래프는 총 3개를 그리죠. 3개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될 텐데 X축은 다 현재까지는 시간이에요. 단위는 별일 없으면 다 초단위가 기본 단위예요.
그리고 y축으로 올 수 있는 게 위치, 속도, 가속도. 자, 어떤 물체가 속도가 일정하다? 이런 우리 이거 뭐죠? 등속도 운동이죠. 등속도 운동이 되면 어떤 물체의 위치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해요. 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도거든요. 그리고 속도가 안 변하니까 가속도는 얼마예요? 그냥 0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얼마나 이동했는지 알고 싶으면 그때 면적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어떤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가속 운동한다. 그럼 시간에 따라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니까 여기 순간 기울기가 점점점 증가하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가속도 값이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속도가 변하니까는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점점점 늘어나겠죠. 대신 여기서는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가속도에다가 시간 곱하면 되니까 뭐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이죠. 이렇게 되면은.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 2학년에서 물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해두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90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나오냐면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나오는데 여긴 다 필요 없고요. 결국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긴다. 어떠한 행성이 어떠한 물질을 잡아당길 텐데 질량을 가진 물체가 질량을 가진 물체를 끌어당기는데 얘가 얘를 끌어당기고 얘도 얘를 끌어당기겠죠.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거를 뭐라 그러냐? 만유인력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서 물체 중에 하나가 행성인 경우는 우리 특별하게 그거를 중력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고요. 자, 근데 중력이나 만유인력이나 다 뒤에 힘 역자가 붙죠? 다 힘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단위는 무슨 단위 쓴다? 뉴턴 단위 쓴다는 것 좀 꼭 좀 기억 좀 해주세요. 힘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그 다음에 질량의 단위는 뭐 쓰느냐? 킬로그램을 써요, 질량의 단위가. 근데 참고로 질량은 물체 고유한 값이죠. 그럼 질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런데 저놈의 중력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저 지구가 잡아당기는 거에 따라 조금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산을 높이 올라가면 몸무게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하실 겁니까? 그럼 산에 올라가십시오. 살이 빠집니다. 아시겠죠? 물론 다시 내려오면 다시 찌겠지만 아니면은 극으로 가지 말고 적도로 이동합시다. 적도 쪽으로 이동하면은 지구 원심력 때문에 중력이 조금 줄어든대요.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질량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중력은 항상 어느 방향으로 작용한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구에서 물체는요 힘을 받은 물체는 힘을 받으면 무슨 운동을 하고? 가속도 운동이라는 걸 하죠. 힘을 안 받으면 등속도 운동이라는 걸 해요. 자, F는 ma죠. 야, 보통 물리학 원시간 같으면 여기까지 오는데 보통 한 3주에서 4주가 걸려야 3주 정도가 걸려야 되는데 한 10분 만에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스피드네요. 여러분들이 되게 똑똑하신 거예요. 자, 그럼 F는 ma에서 어떤 물체가 작용하는 힘이 알짜 힘이 0이면 당연히 좌변이 0이니까 우변도 0이 돼야 되겠죠? 가속도가 0이에요. 그러면은 등속도 운동이거나 혹은 정지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F가 있다? 당연한 건데 질량을 가진 물체는 힘을 받으면 당연히 가속 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우는 거는 어떤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속도 V로 던졌대요. 던지는 동안에 내가 힘을 줬겠죠. 하지만 손을 놓은 다음부터는 수평 방향으로 힘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이렇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 대신 아랫방향으로는 뭘 받죠? 힘을 받죠.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무슨 운동을 한다? 가속도 운동을 할 거다. 자, 이때 가속되는 정도는 얘가 질량이 m이면 mg라는 힘을 받게 될 거거든요. 중력은. 그러면 mg라는 힘으로 질량 m짜리가 가속도 a로 가속되어 뿅뿅 나누고 보면 아랫방향으로 가속도 g로 가속이 되겠구나. 저 가속도 g를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하게 물체가 지구 중력만 받아서 떨어질 때를 우리는 특별하게 자유낙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무슨 운동을 하고? 등속도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지구라는 중력을 받기 때문에 무슨 운동을 한다?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두 개를 따로따로 보시면 됩니다.
라고 했었어요. 요거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지구 중력 시스템 해갖고 지구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해가지고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94페이지에 보시면은 중력과 자연 현상 해가지고 뭐 기린의 혈압이 높아야 되네, 기린은 뭐 그렇디다, 불쌍한 우리 기린은 태어날 때보다 고혈압이래요,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뭐 나오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하면 밥이 잘 안 되고 뭐 혈관에는 판막이 있으며 뭐 이런 얘기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오는데 이놈의 건 꼭 서술형으로 몇 가지 쓰세요. 그럼 기억이 안 나요, 그지? 요건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한번 꼭 보세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구가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는 통합과학 수준으로 문제를 내면 되게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할만해요. 좀 선 넘게 내서 문제지. 근데 여기만 선 넘게 내기는 좀 힘드니까 여기선 선을 잘 안 넘어요, 보통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는 이제 95페이지서부터 이번에 시험 범위 들어가신 분들이야 풀려 있겠지만 시험 범위 안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직 안 풀려 있으니까 꼭 한번 풀어 보시고요. 안 되면 저랑 같이 할게요. 이거는 놔두세요. 저랑 같이 할 거니까 장 못 풀겠으면은. 자,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9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이라고 해갖고 운동량과 충격량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좀 문제예요. 이 운동량과 충격량을 풀려면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과 충격량 여기까지가 다 알아야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가르쳐 놓기는 운동량과 충격량 떨렁 가르쳐 놓고 문제 풀려고 하놓고 문제는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 다 나올 거예요, 이제. 이게 애들 보고 이게 하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그래서 여기가 좀 까다로워요. 여기는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나갈 거니까 요건 괜찮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랑 몇 개만 같이 해볼게요. 그 전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기억 좀 되살리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96페이지에 가시면은요 7번 문제 있거든요. 그것만 저랑 같이 할게요. 7번 문제. 자, 거기 보시면은요 하나는 동전 A는 자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자를 획가닥하고 치웠죠. 그럼 동전 A는 졸지에 그대로 가만히 뚱 하고 떨어지겠죠. A는 자유낙하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되죠? 옆으로 툭 하고 친 거죠. 그래서 속도 V를 가지고 날아가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죠. 요 동네에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는. 그러면은 두 개의 공이 있는데 결국은 A는 자유낙하하는 개념이 되고 B는 수평 방향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속도 V로 던진 꼴이 돼요. 그런데 둘 다 질량이 같던지 다르던지 중력을 받겠죠. 여기도 중력을 받겠죠. 자, 여기는 중력 A 중력, B 중력이라고 합시다. 질량이 같으면 중력의 크기도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질량이 다르면 중력의 크기가 다르겠죠. 질량이 2배 차이 나면 중력은 2배 차이 날 거예요. 자, 그런데 떨어지면서 아랫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하죠? 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가속도는 둘이 어때요? 똑같아요. 질량이 관계없죠. 질량이 2배 늘어나면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도 2배 증가하지만 즉 F는 ma에서 힘이 2배로 증가하지만 질량도 2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눠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두 물체는 지면에서부터 높이가 h면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둘이 어때요? 같아요. 가속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 거리도 쭉쭉쭉 늘어나는 것도 맞고요.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도 똑같고요. 대신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t라는 시간이 걸린다면 얘는 수평 방향으로 속도 v로 날아갔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옆으로 날아가겠죠. 수평 도달거리 r이라는 걸 갖게 되는데 그건 v 곱하기 시간 t만큼 날아가게 되겠네요. 그걸 수평 도달거리라 그래요. 자, 1번 동전 A는 자유낙하합니까? 네, 맞죠. 2번 동전,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하나 있어요. 저 같으면 난 문제 이렇게 내고요. 1번 동전 A는 자유낙하 운동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 틀렸다고 할래요. 왜냐고요? 저는 단서 조항으로 공기의 저항이 없다고 안 써놓을 거거든요. 그쵸?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로지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는 경우에만 자유낙하라고. 근데 공기에 저항이 있으면 자유낙하가 아니잖아, 그거는. 그쵸? 이러면은 애들 막 틀릴 거 아니야. 기분이 좋잖아요, 이러면. 나 같으면 학교 시험 문제 냈는데 막 100점이 여러 명 나오는 것보다는 평균이 한 10몇 점 나오면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문제는 참 잘 냈구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2번 동전 A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쵸?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3번 동전 B는 포물선 운동한다. 자, 여러분들 포물선 운동은요. 힘의 방향과 크기가 변하지 않는 힘을 받는 거를 우리는 포물선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 물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동 경로가 바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동전 B는 수평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니 라고 얘기하면 그건 미친 소리죠. 그렇죠? 연직 아랫 방향으로. 여러분들 이게 수평 방향이고요. 이게 연직 방향이라는 거예요. 가끔 연직 방향이 뭔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냥 어휘가 딸려서 그래요. 아니, 뭘 웃고 그래.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 이씨 뭐라는 거야 이게. 좀 가끔 있었는데 어렸을 때. 그 다음에 5번 동전 B는 연직 방향으로 동전 A와 같은 운동을 한다. 자, 아래쪽 방향 포물선 운동이지만 위아래 방향으로만 따지면은 A와 B는 항상 같은 높이죠. 같은 시각에. 왜? 가속도가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이때 던지는 속도가 V가 아니라 2V가 되면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다만 간 거리가 시간은 그대로인데 속도가 2배가 되니까 이동 거리도 몇 알? 2알로 2배가 되면 되겠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거 시험 범위 안 들어가신 분들은요. 몸 푸는 개념으로 97페이지까지는 좀 풀어보세요. 시험 범위 들어가신 분들은 뭐 굳이 근데 뭐 그런 거 있죠. 아, 내가 까먹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정도로 해주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요거 아직 다 못 풀었을 것 같아요. 요거 다 했나요? 다 못했죠 아직? 지난주에 준 거. 다 했? 뒤에는 했어요? 오, 왜 그래? 오, 왜 이렇게 착해? 뒤엔 손 댔어요? 그래, 이게 정상이지. 그쵸? 너무 이해가 안 가, 애들이. 숙제 다 했니? 네. 왜 재미가 없어, 사람들이. 그렇죠? 숙제 다 했어요? 그럼 다 못했는데. 이게 인간적이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좀 유도리가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 좀 마저 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투 다 못 푼 거 있으면 좀 마저 좀 풀어주세요. 뒤에 생명 파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런데 미친 척하고, 선생님, 저는요, 다 해서 이제 할 게 없어요. 저는 뭐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저 찾아오세요. 알았죠? 저쪽 강의실에 있으니까 저 찾아오셔가지고, 더 주세요. 그러면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더 줄 수 있으니까, 오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한 건 일단은 생명 파트는 끝냈고요. 물리 파트는 일단은 앞쪽은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고, 그 다음에 시험 때 가서 그 파트 들어가시는 분은 좀 다시 더 디테일하게 할 거고요. 운동량과 충격량을 다음 주에 목표로 갈 생각이에요. 거기가 좀 더 어렵게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질문 있어요? 니네 거기까지 들어갔니? 잠깐 대진 누구죠? 하나네? 그럼 너는 그 시간에 저쪽으로 이동해갖고 생명 문제 풀자. 응. 어떤 모의고사? 어떤 거 저기 고2 아니면 고1 거? 저기 통합과? 하려면요 당연히 줄 수 있죠. 열심히 해요 갑자기.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일단 해놓을게요.